안녕하십니까. 한문학 강좌 TV를 맡은 이한영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어제부터 중용 본문을 우리가 읽기 시작했는데, 물론 그 고서는 어떠한 글이든지 고전 같은 경우는 첫 조문이 가장 중요한 뜻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너무 또 그렇다고 그래가지고 제가 그 시간에 또 안배가 돼 있기 때문에 그것을 너무 거기 한 가지에만 또 하다 보면은 처음에는 우리가 글을 처음부터 끝까지 일단 가볍게 완독하는 것이 중요하지, 하나하나 글자 하나하나마다 의미를 부여해 가지고 해석하는 것이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냥 전체적으로 이렇게 그 관점에서 일단 제가 그 뭐랄까 중용의 그 첫 조문 천명지위성 솔성지위도 수도지위교, 이것이 물론 굉장히 중요하지만 우리가 공부를 해 가면서 이것이 솔성지위다, 이것이 천명이다, 이것이 솔성이다, 이것이 수도다, 이렇게 배우는 것이 더 합리적이라고 봅니다. 자, 이제 우리가 그 조금 이제 지나가면은 이제 본격적으로 중용을 공부를 하는데, 중용도 저는 그렇게 중간에 보면은 이게 과연 중용이라고 하는 그 글하고 의도하고 이게 무슨 연관이 있는가, 이렇게 의심스러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공부를 하다 보면은 어떤 경우는 내 입맛에 딱딱 들어맞는 그런 것도 있지만 그렇지 않는 경우가 훨씬 더 많다는 거. 저는 그런 것도 경험하는 것이 참고 견뎌내는 것이 공부라고 합니다. 생각합니다. 우리가 밥을 먹을 때 자기 입맛에 맞는 것만 먹는 게 아니잖아요. 때로는 먹기 싫은 콩이라든가 잡곡이라든가 뭐 또 와닥 이렇게 맞지 않는 나물 같은 거, 이렇게 거칠은 음식들, 이런 것도 먹어야 되는 경우가 훨씬 더 많다고 봅니다. 항상 고기 반찬만 먹고 맛있는 것만 먹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공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공부를 하다 보면은 80%가 어떻게 보면 60%, 70%가 거칠은 음식을 먹듯이 글도 마찬가지. 나하고 전혀 상관도 없는 것, 우리 시대하고 전혀 관계도 없는 것, 이런 것도 봐야 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런 것을 오히려 잘 견뎌내는 것이 저는 중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오늘 두 번째 조문. 자, 공자가 말하기를, 어떤 경우는 자활하고 어떨 때는 중리활 이렇게 했지만 뭐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고, 자, 군자는 중용을 지키고, 소인은 반중용이다. 이건 뭐 해석할 필요가 없죠. 소인은 중용과 반대가 된다. 반대적인 행동을 한다, 이런 소리죠. 중용이라고 하는 소리 배웠죠? 불편부루, 과불급이 없는 평상의 이치다. 평상적인 이치다. 천명이 그 당연한 바로서, 여기에 천명의 당연한 바로서 정리의 극치다. 이런 말들, 이런 것들은 여러분, 어떻게 보면은 주자의 해석에 있어서 나타나는 전문적인 용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듯이 어떤 사람이 글을 쓰는 데 있어서 자기의 어떠한 그 상투적으로 쓰는 용어들이 있어요. 주자는 이런 말을 되게 좋아했다는 거예요. 정리하다, 아주 극도로 세밀하다, 이런 소리죠. 오직, 여기 오직 군자만이, 요거 유라고 하는 거는 오직 이런 소리죠. 아무나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여기서 군자는 또 누구냐? 일반적으로 그래도 소양을 갖춘 뭐 지식인이겠죠. 군자만이 능히 그것을 이렇게 지자가 있으면은 동사로서 체험할 수가 있다, 체득할 수가 있다. 그런데 소인은 그러하지 못하다. 자, 이런 말들, 당연한 말, 우리가 지금 많이 쓰죠, 용어에서. 주자가 나오면서 주자의 그 문체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주자는 소이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썼습니다. 소이. 또 여기다가 소이위, 어떠한 이유,
어떠한 이유가 되는 것, 또 어떠한 이유가 되는 것에 대해서 당연한 것, 이런 표현을 굉장히 많이 써요. 예, 당연하다. 예, 우리 요즘에도 많이 쓰죠. 예, 그러나 이런 것들이 주자가 그 인식론에 있어서 또는 사람이 도를 어떠한 그 사람의 도를 따르는 이유, 방법 이런 것들 원인 거기에 대해서 행동, 행위 이런 말을 쓴다는 거예요. 주자는. 예. 이게 주자가 글 쓰는 어떠한 그 문법적인 그에서 뭐랄까 자주 나타나는 표현 방식에 있어서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런 정리라는 말, 예. 주자는 왜 이렇게 말을 썼을까? 예. 주자는 그 대학 서문에서 대학 그 조문에서도 예, 보았듯이 어떠한 그 문제를 극한으로 예, 올려서 해석을 했어. 극한적으로. 예. 그러니까 명덕이 뭐냐? 명덕. 밝은 덕. 예. 밝은 덕이 뭐냐 이게. 이거는 예. 고대 사회에서는 이렇게 이것은 밝은 덕. 예. 그냥 어떠한 행위에 있어서 상식적이고 올바른 예. 그와 같은 정서예요. 행위를 말하는 것기도 하고 또는 재판에 있어서 고대 사회나 지금 사회에서 사회를 지탱하는 데에 가장 중요한 게 뭐죠? 재판입니다. 서전에 보면 여러분 재판에 가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해요. 사람들 간에 송사가 벌어진단 말이에요. 예. 그것을 올바르게 판단을 내리는 것. 그것도 명덕입니다. 일종의. 예. 구체적인 상황이죠. 근데 주자는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하지 않았잖아요. 뭐라 그랬죠? 예. 허령불매라 그랬잖아요. 허령불매하야 이구증리 응만사라고 이렇게 극한적으로 예, 해석하는 극도. 예. 왜냐하면 중용에 그런 말들이 나와요. 그래서 극치라든가. 예. 이게 얼마나 여러분 우리가 그냥 한자를 해석하는 데 있어서는 그냥 하고 지나가면 되죠. 극단. 예. 그러나 저는 이제 경험적으로 봤을 때 이런 말들이 굉장히 피곤해요. 굉장히 개인적으로. 왜냐면 젊었을 때 이러한 주자 철학에 대해서 저도 거의 한 20년 동안 매몰되었다가 빠져나오는데 너무나 힘들었던 게 바로 이런 용어들이에요. 이런 용어들. 이게 여러분 말이 쉽지 사람의 정서라든가 여유라든가 이런 게 없어요. 일반인들은. 예. 우리 같이 범생이들은 사람 이거를 극단적으로 몰고 간다는 거. 인간의 감정을 극단적으로 예를 들어서 몰고 가는 그런 말들이 사람을 굉장히 들들들 볶아요.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성찰해야 된다고 하지만 말은 좋지만 여러분 그게 잘못하다 보면은요 정서적으로 메말라지고 정신 장애를 일으킬 수가 있다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학문이라고 하는 게 공부라고 하는 게 좋은 면이 있지만은 반대의 그 인간을 어떻게 보면은 노예로 만들 수도 있다. 끊임없이 노력을 해야 되잖아요.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이 글의 어떤 함정을 여러분들이 그 처음에 읽을 때는 해석하는 거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제 강의를 듣는 분은 어느 정도 나이도 있는 분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젊었을 때는요, 해석 잘하면 좋죠. 근데 자꾸만 시간이 지나가면서부터 이런 글들이 스트레스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도 나쁜 버릇이 하나 있습니다. 저를 가만히 편안하게 두지를 못하는 성격이 있어요. 약간. 이런 영향을 제가 받은 거죠. 군자의 중령은 여기 이게 재미있습니다. 문법적으로 여기 이자가 중요해요. 이자. 이 글을 해석하는 게 물론 가장 중요하지만 군자이면서 그러니까 군자라는 조건을 갖춰야 돼요. 먼저 조건. 군자의 중용적인 태도는 이제 군자라는 자격을 갖추고 있으면서 시중이어야 된다. 제가 앞에서 했죠. 시중이라고 하는 거. 시중은 뭐죠? 즐거워할 때, 기뻐하는 거, 슬퍼할 때, 슬퍼하는 거, 분노할 때, 분노하는 게 바로 그게 시중이죠.
밥 먹어야 될 때 밥 먹는 거. 옛날 사람 밥 먹을 때 딴짓하면 되게 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자 이거를 여러분 추상적으로 해석하지 마시고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우린 다 알게 모르게 어느 정도는 시중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 그러니까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이런 말들을. 이게 참 멋있는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중용이라는 책을 읽기도 전에 우리가 중용이라는 책을 읽지 않았다 하더라도 또는 주역이라고 하는 책을 공부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나는 중용을 안 읽었으니까 중용을 몰라. 나는 주역이라는 공부를 안 했으니까 주역을 몰라. 이거는 착각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중용의 그와 같은 세계관 속에서 유교하고 관계가 없는 겁니다. 자, 이것도 우리가 배워야 될 점이에요. 우리가 사서상경을 읽는다 그래서 내가 유가다. 전혀 그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의 그건 관점이고 이 세상이 그와 같이 이렇게 개념 논리로서 붙여준 이름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게 육아하고? 그러면은 지금 현대 사회에서 육아하는 사람이 사서상경 있는 사람이 몇 사람이 0.1%도 안 되잖아요. 중국 사람이라 그래서 종주국이라 그래서 압니까? 걔네는 뭐 사회주기도 0.001%도 안 된다고 봐야죠. 예, 극히 일부의 학자들만 고문 학자들만 하는 거죠. 그것도 모택동 시절에 이제 문화혁명 때 전부 다 지식인들 다 숙청되고 죽였잖아요. 예. 그래서 중국 문화 자체가 중국 문화를 공부하는데 지금은 조금 낮았다 하더라도 중국 문화를 공부하는데 중국에 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 미국이나 일본 가야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거를 육아의 전유물이라고 생각하실 필요가 전혀 없다는 거. 나는 뭐다. 나는 예를 들어서 내가 불교에 심취해서 불교 공부를 하니까 나는 불교의 성향이다. 그렇게 생각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알게 모르게 우리는 이미 이렇게 살고 있다. 여러분들은 대부분이 중용도 알고 있고 주역도 알고 있고 앞으로 우리가 서전에 나타나는 내용 다만 그와 같은 표현 방식을 우리가 몰랐을 뿐이라는 거예요. 또 마찬가지로 현대 철학도 마찬가지예요. 현대 철학에 여러분 얼마나 부류가 많고 그렇겠습니까? 마찬가지예요. 그것도 내가 그와 같은 개념으로 정해놓은 이름을 모를 뿐, 명분을 모를 뿐이지 실제적으로 우리는 그와 같은 의식 속에서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파악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소인의 중용은 여기는 이제 소인의 반중용이죠. 소인이면서 이런 소리예요. 소인이면서 기탄함이 없다. 꺼려함이 없는 거예요. 남이 슬프는데 오히려 반대적인 행동을 하고 베풀어야 되는데 베풀지 않고 그런 거죠. 기탄함이 없다. 왕숙본에는 소인지 반중용, 소인의 반중용으로 되어 있다. 이게 합리적이죠. 여기 반중용을 했으니까. 정자 또한 그렇다고 여겼다. 이제 따른다. 자, 여러분 이런 표현도 재밌습니다. 이 의미는 우리가 글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이 글에 문제가 있을 때 여기 보세요. 왕숙본에는 이건 이렇게 돼 있으니까 정자도 이거 마땅히 맞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된다. 그래서 나도 따른다. 주자도 따른다 이런 소리죠. 자, 여기 보세요. 이렇게 썼죠. 주자가. 군자가 여기 지자는 군자가 중용을 시행하는 이유는 이런 소리죠. 이유는 어떨 때는 위가 없는 경우도 그럴 때는 소위는 그냥 까딱 뭐뭐를 하는 여기는 소위 위가 되면 뭐뭇을 하는 이유 이런 소리죠. 그 차이가 조금 있는 거죠. 이럴 때는 요 앞에 써있자가 있어요. 써있자가. 그런데 심할 때는 이 소이자를 빼놓고 요 뒤에 있을 때는 뭐뭐 때문이다 이런 소리예요. 군자의 덕을 갖추고도
예, 여기도 하고도 이렇게 조건이 붙어요. 군자의 그 덕을 갖추고도 도리어 예, 덕을 갖추고 도리어 능히 수시 처중입니다. 아, 이거 아주 유명한 얘기죠. 이게 바로 시중이라는 거죠. 때에 따라서 그 시를 따라서 중에 처한다. 제가 여러분 우리 한의학에서 상한론에 수증치지라는 말 되게 좋아하잖아요. 그죠? 견병지어 못지않게 수증치지라는 게 바로 여러분 이 글의 구조를 보세요. 예, 구조를 보세요. 예. 예를 들어서 여기 대신에 수증이 예, 예, 수증이 써도 되죠. 예, 치지. 예, 얼마나 멋있습니까? 예. 증상에 따라서 치료하라. 증상에 그게 바로 수시처중이라는 뜻이죠. 이게 중용의 사상이에요. 그러니까 상한론을 중경서를 공부한 사람은 이미 실체적으로 중용의 사상을 잠재적으로 알고 있는 거예요. 우리 한의사들은 예, 그 사상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뭐 양방의사도 마찬가지죠. 증상에 따라서 약을 달리해서 쓰는 거니까. 예. 소인이 소위 예, 반중용인 이유는 예, 이거 제가 예, 그 여기에 이자가 들어갔는지 여기에 그 글 틀리잖아요. 약간 요거는 제가 예,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예, 확인해 보세요. 그것은 소인의 마음이 있으면서 여기 덕이라는 말 쓰질 않았죠. 예, 소인이 덕이 있다라고 하면은 뉘앙스가 좀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약간 이렇게 변화를 준 거예요. 소인의 그와 같은 심성을 가지고 있고 도리어 기탄할 바가 없다. 예. 그러니까 이런 표현들 재미있죠. 여기서는 군자의 마음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해도 되지만 구별하기 위해서 요거는 약간 예, 행위로서 얘기한 거예요. 행위. 군자의 행실을 가지고 있으면서 거기에는 마음심도 내포되어 있는 거죠. 예, 요것은 소인의 덕을 갖추고 있다. 그러면 여러분 소인도 덕이 없는 건 아니에요. 예, 차이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글을 쓴 거죠. 글도 딱딱 이렇게 조사까지 딱딱 맞추잖아요. 예. 중은 참 재밌습니다. 걔는 그냥 예, 접두사죠. 예. 중은 정체가 없다. 예. 중이 정해진 체가 없다는 거예요. 중이라고 하는 말은 정해진 체가 있다고 하는 건 이미 중이 아니죠. 고정관념이죠. 중용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고정관념을 갖지 말자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야, 수시제한이 자 상황에 따라서 있는 것이니 이것이 이른바 평상의 이치다. 군자는 그것이 나한테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을 알아. 이 나한테 있다는 게 뭐죠? 그와 같은 이치가 나에게 가지고 있다. 우리 마음속에는 무궁한 이치가 있듯이 그와 같은 이 마음이 예, 중무정치한 이치가 나한테 있다라는 거죠. 그러더니 요 앞에 우리가 배웠죠, 여러분. 이거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예, 조선 시대에 그 소위 말해서 선비들의 그 소위 주자학을 공부했던 사람들의 글에 이 전문 용어예요, 전문 용어. 예. 중용에서 계신호, 예, 개근호 기소부도하며 공구호 기소불문이 앞에 나왔죠. 예. 이게 바로 그 정에 있을 때 우리가 사물에 접하기 전에 고요한 마음의 상태 이게 예, 그 일종의 그 함량시키는 거예요. 우리가 존심 함량이라는 말 앞에 나왔죠. 조문에서도 바로 이것이 존심 함량하는 공부인데 그 존심 함량하는 공부가 바로 이것이 예, 경외라 그랬잖아요. 예, 공경하고 두려워함. 예,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는 거. 어떤 일을 처리할 때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는 게 우리 마음을 닦는 거라는 거예요. 예, 이것도 예, 송대의 학자들이 예, 해놓은 말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런 말은 아주 중요하다. 무시불중. 시로서 중이 아님이 없다. 그죠? 예. 소인은 이와 같은 이치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사욕, 예, 그 사욕이라고 하는 것은 예, 멋대로 욕구대로 예, 그 처리하는 것.
그래서 망령되이 그 사욕에 잊어버리고 망령되이 행해가지고 이것도 망자가 이 망자인가 망령되이 행하다 그래서 꺼릴 바가 없다. 요거 한번 이거 죄송합니다. 이거 찾아봤어야 되는데 자 우는 2장이다. 우리가 앞에서 배운 것은 이 아래의 10장은 모두 중용을 논해서 그 머리글의 뜻을 풀이한 것이니 문이 비록 조금 접속하지 않으나 요 숫자가 있잖아요. 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나 의미는 실로 서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자, 그 이렇게 화를 변해서 용을 말한 것은 유시가르되 자, 성정으로서 말하면은 중화라는 표현이고 덕행으로서 말하면 중용이다. 뒤에 가면 중화라는 말이 나오거든요. 나왔잖아요. 그죠? 이것이다. 그러나 중용의 중자는 실로 중화의 뜻을 겸했다. 자, 이거 논어에서도 비슷한 내용이 있었죠. 공자가 말하기를 중용이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지극하다 강조한 거죠. 이의호 인저 이렇게 백성들이 사람들이 능하지 못하는 것이 오래되었다. 이 선이라고 하는 것은 불자고 열을 땐 같습니다. 백성들이 능치 못하는 것이 오래되었다. 과즉 실중이요 불급도는 이르지 못한 것이다. 고로 중용의 덕이 지극한 것이다. 우리는 사실 지나치지 않으면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태반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거기에 합리적으로 맞추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다 보면 된다고 봅니다. 그러나 이것은 사람이 누구나 인소동덕이라고 하는 이런 표현도 잘 쓰죠. 주자가. 사람 누구나가 똑같이 얻은 거 나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죠. 누구나다가 얻은 바다. 그런데 처음에는 본래 그것이 어려운 일은 아니다. 안 이랬다. 고대 사회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자도 여러분 아주 지독하게 상고주의자예요. 상고주의자. 옛날 사람은 상고주의. 이 중국 사람들은 상고주의가 엄청 강합니다. 그러니까 상고하다 보니까 어떻게 되죠? 가탁하게 되죠. 가탁. 성인의 이름을 가탁하는 거예요. 성인의 이름. 공자가 이렇게 얘기했다. 요순이 이렇게 얘기했다. 이렇게. 자, 우리 한의학은 뭐죠? 아주 우리 한의학도 상고주의에 쩔어들었죠. 황제내경에 이렇게 말했다. 황제가 이렇게 얘기했다. 기백이 이렇게 했다. 준경이 이렇게 얘기했다. 화타가 이렇게 얘기했다. 편작이 이렇게 얘기했다. 신롱시가 이렇게 했다. 전부 다 가탁이에요. 이름을 빌려다가 그 뜻을 높이기 위하는 거죠. 여러분 이런 게 어디 있습니까? 현대에 어려우면은 내가 어려우면은 고대 사람도 어려운 것이지 그 사람들은 순수하다. 옛날 사람 다 착각이고 망상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주자도 이런 건 전부 다 옛날로 돌아가자는 거 아닙니까? 옛날 고대 사회는 정말 전쟁도 없고 그랬습니까? 사람도 잡아먹고 더욱더 더 동물적으로 살았죠. 그러니까 세세돔이라고 맹자에 나왔잖아요. 그죠? 세상의 가르침이 쇠퇴해서 그리고 여기는 빠졌죠. 세세돔이라는 말 있죠. 세세돔이 도가 어두워졌다. 그래서 백성들이 일어나서 행동하지 않았다. 민불흥이. 이거 같은 문체는 맹자의 문체죠. 고로 능하지 못한 것이 오늘날 너무 오래되었다. 논어에는 능자가 없다. 우는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것은 세 번째 장이다. 이렇게 여러분. 그러니까 맹자도 보면 맨날 요순. 우리가 앞으로 계속해서 요순이 나옵니다. 요순은 그러니까 인간의 어떠한 도덕의 정점으로서 표현이 돼 있는 거예요. 이거는 제가 욕먹더라도 감히 말씀드리자면 망상입니다. 망상.
예, 그냥 우리가 이런 뜻으로서 그냥 예, 받아들이면 되지. 예. 그 너무 지나치게 그 현실을 부정하고 고대 사회를 꿈꾸는 듯한 거, 예, 그런 거 절대로 없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언제나 같아요. 인간은 그 욕망을 가지고 욕망 덩어리이기 때문에 그 욕망과 이성의 그 서로 간에 맞물려서 역사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예, 행복하고 이런 게 없어요. 저는 오히려 이거는 전부 다 위인 설관이라고 그러죠. 사람이 있으면은 그 어떠한 자리를 만드는 것. 예. 현대는 어떤 거죠? 예, 시스템이잖아요. 예, 시스템. 시스템으로 다스려지잖아요, 여러분. 예. 대통령을 뭐 인격적으로 뽑습니까? 물론 인격을 어느 정도 예, 한 60% 70%만 갖추고 있으면 괜찮죠. 그 사람의 행정적인 능력, 성격, 결단력, 미래를 보는 판단력, 그거는 그 사람의 도덕적인 그 개인의 성향하고 관계가 없잖아요. 약간 그런 점이 더 중요하게 하죠. 약간 도덕 개인적으로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우리 같은 그 지정학적으로 굉장히 문제가 어려운 상황에 있는 예, 에서는 판단력이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선거할 때 어떻게 하죠? 도덕적으로 어떨 때는 사람을 몰아붙이고, 물론 그거는 어느 나라 다 마찬가지지만, 예. 예.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을 너무나 도덕적으로 결벽증에 가까울 정도로 완벽한 사람을 예, 뽑는 게 아니잖아요, 현실적으로. 예. 그 사람의 능력, 판단력 이런 것을 다 보는 거죠. 근데 주자의 관점에서 보면은 나만한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예. 자, 공자가 말하기를 도가 행하지 않는 것을 나는 그 이유를 안다. 예, 안다. 지자는 여기서 똑똑한 사람은 이런 소리예요. 예, 좋은 뜻은 아니에요. 여기서는 항상 지나치고 예, 여기서는 어리석은 사람은 지식이 조금 부족하거나 우매한 사람들은 미치지 못한다. 여기도 여러분 보세요. 주자가 또 여기서 인소동득이라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나 현실에 있어서는 지혜로운 사람이 있는 반면에 지식을 갖추고 있는 사람 반면에 지식을 가지고 못한 사람도 있잖아요. 이게 현실에 있어서는 차등이 벌어지는 거예요. 인간은 똑같을 수가 없어요. 공자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인간이라고 하는 그 존엄성, 그것은 누구나 똑같은 거죠. 그러나 그 사람이 현실에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지식이 있고 지식이 못하고 빈부의 차도 생기는 거, 이것은 어쩔 수 없는 현상의 하나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것이 현실에 더 맞는 거죠. 그것을 억지로 누구나 다 지식인으로 만들 수도 없어요, 여러분. 예. 여기 보면 나오잖아요. 예. 이렇게 도가 받지 아니한 것은, 요거는 행위로서 얘기하고 요것은 지로서 얘기한 거죠. 내가 한다, 그 이유로. 현자는 예, 여기서는 행위로서 말하는 거예요. 과하고 불초자는 행동이 따라가지 못하는 자는 예, 미치지 못한다. 여기에도 여러분 인간의 어떠한 그 차이 또는 차등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예. 자, 여기서도 도는 뭐냐? 천리의 당연이다. 이렇게. 예. 여러분, 천리라는 말, 주자가 나오면서부터 아주 전문 용어라고 그랬죠? 이거 너무 이렇게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예, 여러분. 천리라는 거, 예. 여러분, 봄 되면 어떻게 되죠? 예, 김 메고 씨 뿌려야 되잖아요. 그 다음에 예, 밭 깔고 이렇게. 그게 바로 천리의 당연한 거죠. 우리가 사실은 그렇게 살고 있다는 거예요. 인간들이. 봄, 여름, 가을, 겨울. 겨울에는 어떻게 하죠? 옷을 따뜻하게 입죠. 물론 이제 이것도 북방부에서 추운 지역에서 봄 되면 옷을 조금 벗죠. 여름 되면 훌훌 벗죠. 예, 가을 되면 또 옷을 입기 시작하죠. 이게 바로 천리의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자, 부모가 있다. 부모는한테는 어딘가 모르게 우리가 존중해주고 대접해주고, 왜? 우리가 어렸을 때 우리를 키워줬듯이 나이 드시면은 우리가
어느 정도는 보살펴 줘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지 못하는 경우도 물론 있지만 원리적으로 얘기하면 그렇잖아요. 그게 다 일상생활에서 벌어지는 데 있어서 우리가 알고 있는 그와 같은 그 행위들, 이성적인 행위들, 이게 바로 천리에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이 굉장히 추상적이지만 실질적으로 우리는 이런 말도 참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미 도 속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도를 뭐 추구한다. 이게 잘못 이해한 거예요, 여러분. 그 말이 위험한 거예요. 도를 왜 추구합니까? 공자가 도를 추구하는, 배워야 된다는 거죠, 결국. 왜냐하면 거기에는 그런 상식적인 걸 뛰어넘어서 아주 난해한 경우가 있어요. 그런 거는 공부를 해가지고서 판단을 내야 되죠. 그래서 공자는 처음에 하기 편해. 공부해야 된다. 뭐든지. 예. 공부해야지 그 모든 이치도 알게 되고 그러는 거죠. 예. 그러나 이것이 바로 중일 따름이다. 예. 도는 원래 그냥 중이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 우, 현, 불초. 예. 요거는 지우는 지식으로서 얘기한 거, 지적으로 얘기한 거. 현불초는 행위로서 얘기한 거예요. 행위의 그 과불급은 모두 요게 주자가 된 거예요. 생품지 이. 타고난 자질이 달람으로써 그 중을 잃었다. 그러니까 우리는 태어날 때 이미 기질이 편차가 되어 있기 때문에 다소 중에 미치지 못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너무 겸손하고 착해서 그 단점은 뭐죠? 물은 거예요. 거부를 못하는 거. 어떤 사람은 굉장히 판단력도 좋고, 예, 의에 밝은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조금 따뜻한 맛이 없잖아요. 예, 그런 뜻이에요. 타고나기를. 예를 들어서 사람의 어떤 그런 것도 있죠. 예, 이게 바로 제가 누차 얘기했지만은, 예, 사상의학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상한론은 다 보면은 거기에 그 인간의 어떤 체질에 따라서 병사가 흘러가는 과정 중에서 다 다르게 나타난다는 거. 그러니까 그 현상 속에 체질이 있는 것이지 그 현상 밖에서 체질을 구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저는 봅니다. 예. 지자는 지가 과해서 도로서 이거 좋게 행할 게 못 돼. 왜? 도를 너무 초월적이고 고온한 것으로 여기기 때문인 거예요. 예. 저도 마찬가지고, 예, 현대인들 마찬가지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 이렇게 공자가 말한 이런 거, 현실적으로는 그거 별것 아니잖아. 그런 것들. 이거 좋게 행할 게 못 돼. 이렇게 다 마음속에서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난해하고 정말로 그런, 네, 사람들이 심취하죠. 소위 말해서 불가라든가, 예, 중국 어떤 기인들 같은 경우, 예, 심통술이라든가 심통력을 부린다든가 그런 거를 해야 그게 도지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예. 그런 거에 대해 현혹되는 순간 여러분들은, 예, 미혹된 거예요. 실질적으로. 예. 우자는 지가 미치지 못해서 왜 그것을 요게 소위 행해야 되는 이유 원인을 알지 못한다. 이것이 도가 소위 항상 행하지 못하는 이유이다. 참 주자 소위 엄청 좋아하죠. 예. 이유, 까다,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 당연 이런 거 또는 당위, 주자의 어떤 그런 용어들이에요. 예. 현자는 행위 지나쳐서 이미 도로서 그까지 알게 부족지란 좋기 지식으로 여길 만한 것이 못 된다라고 여기는 거예요. 부족지. 알게 못 돼. 어떻게 우리가 우리 같은 사람이 저런 하찮은 것을 알 필요가 뭐가 있어? 이렇게 여기는 거예요. 예. 불초자는 행위가 미치면 항상 그것을 따라서 못하고 또 그 배워야 되는 이유를 구하지 아니하고 알아야 되는 이유를 구하지 아니하니 이것이 도가 항상 받지 못한 이유이다. 여기서도 보면은 이도위 부족행. 여기서도 보면은, 예, 이도위 부족지. 요거는 행으로 쓰겠고 여기는 지로 쓰겠죠. 예. 여기서도 이 도가 소위 항상 행하지 못한 이유. 이 도가 소위 받지 못한. 요거 뭐죠? 지로 쓰이게 한 거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지와 행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무엇이 우선이냐? 지가 먼저죠. 알아야지 행하는 거예요. 예. 지가 먼저고. 그러나 너무 지나치게 알기만 하고 행하지 않으면 안 되죠. 그러면 지와 행 중에 무엇이 중한가? 무거운가? 그럴 때 행이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요 개념을 잘 하셔야 돼. 지와 행 가운데 무엇이 먼저냐? 무엇이 선우냐 하면은 지가 선이고 행이 후고. 무엇이 경중하냐? 어떤 것이 가볍고 중하냐? 그때 행이 중하고 지가 경한 것이죠. 예. 사람이 능히 음식을 먹지 아니하건만은 능히 맛을 아느니 적다. 자, 요런 표현 보세요. 왜 주자는 이런 식으로 얘기했을까? 인간의 욕망 가운데 음식, 색욕, 이것은 원초적인 거예요. 식색이라고 하는 거는. 예. 그렇기 때문에 항상 인간의 어떠한 가장 기본적인 욕구를 근거로 해서 말을 한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여러분, 예, 좋은 글이에요. 글을 잘 쓰는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얘기해요. 여러분, 상한론 우리가, 예, 한 3개월 뒤에 다시 공부를 하겠지만, 얼마나 그 글들이 보면은 단순하고 하찮고 그렇습니까? 자, 여러분들의 지식이 뛰어나고 아주 현명한 사람들은 상한론의 조문을 보고서 이까짓 거 말 필요도 없네. 이까짓 거 행할 필요 없네. 이거 상한작. 그러면 금은사대 이게 완벽한 거라면 금은사대가는 왜 나왔어? 이런 식으로, 예, 이해하는 사람이 이제 많습니다. 예. 이게 주자가 말한 대로 그 이유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 우리가 일상생활은 계속 반복적인 하찮고 익숙하고, 예, 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경험 못하는 신비적인 거, 이건 착각입니다. 예. 도는 잠시도 불가수일이라고 그랬죠. 잠시로 떨어질 수 없다. 사실 우리는 이런 말도 할 필요도 없는 겁니다. 우리가 바로 그런 이성적인 그런 세계 속에서 판단하잖아요. 강과 옆길로 빠지기도 하지만, 예, 그렇게 받아들이면 되죠. 근데 사람이 스스로 살피지 않았다. 이와 같은 이유로 과불급한 패단이 생기게 된다. 이거 앞에 글은 모두 제 4장이다. 예. 공자가 말하기를 도가 행하지 아니할진저. 도가 세상에서 행해지지 않는구나. 이렇게 탄식한 거죠. 이거는, 예, 공자나 맹자가 살았던 시대가 바야흐로 중국이 전란으로 들어갔고, 맹자 때는 소위 전쟁의 광풍이 불던 시대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은 말이 나온 겁니다. 물론 현대도 항상 그러죠. 현실은 항상 불만족스럽잖아요. 이 세상은 도가 행하지 않는다. 예. 꼭 그렇게, 예, 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람들을, 예, 알게 모르게 다 상식적으로, 예, 살고 있다는 거. 불명한 까닭으로, 요거 뭐죠? 지로서 얘기한 거죠. 불명한 까닭으로 불행하다, 행하지 못한 거다. 예, 우는 5번째 장이다. 이 장은 상장을 계승해서 그 행하지 못한 단서를 들어서 아랫장의 뜻을 일으킨 거다. 이게 아주, 예, 글을 쓰는 데 있어서 주자가 이런 참 잘해놓은 거예요. 예, 아랫장을 일으킨다. 예, 이와 같은 이유를 들어서 아랫장을 일으킨다고 하는 건 뭐냐면, 글이, 예, 우리가 글을 쓰는 사람들은, 저도 이제 한번 글을 써봤잖아요. 글을 어떻게 쓰느냐? 글을 만듭니다. 어떠한, 예를 들어서 그게 문세예요. 문세. 예, 문세. 네, 문세. 하나의 글을 딱 던져 놓으면은 천명지위성 딱 던져 놓으면 솔성지위도, 수도지위교, 이런 것들이 이게 다 문세에 의해서 되는 거예요. 글이 쭉 나온다는 거예요. 그 힘에 의해 가지고서. 우리가 산세라는 말 쓰고, 바둑에서도 기세라는 거 있잖아요. 어떤 바둑돌을 어디다 딱 놓으면 그 놈에 의해서, 역학관계에 의해서 쭉쭉쭉쭉 벌어지잖아요. 어떤 모습이. 예. 그게 바로 문세예요.
글이 글을 낳는다. 이게 좋은 글이에요, 여러분. 막 글마다 그냥 다 틀리고 무슨 말인지 모르면 글이 조리를 갖추지 못하는 경우죠. 그래서 이런 말은 이해를 해두면 좋고, 우리가 여러분도 만일의 경우 어떤 논문이라든가 어떤 글을 쓰고 싶을 때, 한의학적인 글이도 뭐랄 때 이렇게 아래 글을 아래 그 뜻을 일으킨다. 이렇게 승상장하야 아래 글을 일으킨다. 그래서 글이 계속해서 이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여러분 눈여겨 보셔야 됩니다. 왜 이와 같이 주자가 썼는가. 자, 또 구체적으로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가 말한 것들은 그 이론적인 거잖아요. 요거는 이제 사를 통해서, 이를 통해서, 이게 옛날 사람들의 우리가 순이 뛰어나다, 성인이다, 그렇지 않다, 이런 거는 배제하고, 그것은 우리가 역사적으로 검증된 바가 없기 때문에 알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중국 사람들은 글을 쓸 때 이를 얘기할 때 이치를 어떠한 원리를 얘기를 할 때 반드시 이를 사건을 통해서 얘기를 했다는 것. 사건을 통해서 얘기했다는 것. 그래서 제가 이것도 몇 차례 얘기했죠. 이게 아마 명대의 유명한 분이니까. 고인들은, 고대 사람들은 이치를 논하는데 반드시 이를 근거로 했다고 하는 얘기를 한 거예요. 바로 이런 거예요, 여러분. 이제 구체적인 역사적 사건들을 통해 가지고서 누구나 다 이를 어떠한 사건을 얘기를 하면은 누구나 이해를 하잖아요. 그죠? 이치를 얘기하면 이게 막연한 거거든요, 이게. 약간 추상적이고. 근데 사건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눈으로 보고 경험되어지는 그와 같은 현실 세계니까. 그러니까 이게 바로 글 쓰는 방법이라는 거. 수는 참으로 큰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다. 사람인저. 수는 홈은 잘 물었다는 거예요. 잘 물었다. 나보다 나약하고 지식도 부족한 사람일지라도 나무꾼일지라도 잘 물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뭐 하기를 좋아했다. 가차인 말, 이언, 가차운 말을 살피기를 좋아했다. 이것도 여러분 현실적인 거죠. 현실적인 말은 가차운 말이에요. 가차운 말. 그런데 우리는 어떤 말을 쓰죠? 고운한 말을 좋아하잖아요. 환타적인 말. 그래야지 뭐를 아는 것 같고. 너는 우리가 맹자 읽었지만은 공자 맹자가 한 말은 전부 다 이렇게 가차운 말이에요. 가차운 말.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말하는 거. 얼마든지 거기에 대해서 시대에 따라서 그것을 뭐 봉건주의 잔재라고 이렇게 비판도 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 노자를 비판한 사람 있습니까? 공자를 100명 중에 공자를 비판하는 사람이 95%라고 한다면 현대에서 노자를 비판하는 경우는 별로 없어요, 여러분. 전부 다 노자를 빨죠, 그냥. 왜 그렇습니까? 공자는 항상 현실을 가지고 말을 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현실은 부정적인 거잖아요. 노자는 현실적인 것을 얘기하면서 비틀어 가지고서 아주 그 이치만 가지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트집을 잡기가 어려운 거예요, 이게. 이유를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리고 다른 사람의 잘못을 감춰주고 악을 감춰주고, 이거 다른 사람이 아니죠. 내 악을 감춘다고 하면은 옳지가 않은 거죠, 그죠? 그리고 다른 사람의 좋은 점을 이렇게 들추어낸다. 여러분, 이거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뭐 저도 마찬가지지만 뒷담화하는 거, 다른 사람의 잘못한 거 뒷담화하고, 어떤 사람이 좋은 점을, 그 사람이 좋은 점이 드러나면 그 사람이 명성을 얻고 유명해지고 인기가 있고, 그러니까 시기 질투할 수가 있죠. 그래서 집기양단하여, 이것도 아주 유명한 얘기예요. 그 양단을 잡아서 백성들한테 그 가운데를 썼다. 이것이, 요 사자가 참 재밌어요. 이것이 바로 이와 같은 행동들, 순의 행동들, 이런 것이 바로 순이 된 이유이다.
순인 사람이다. 이게 바로 순이다 이런 소리예요. 이게 정말 공자가 이렇게 말했었는지 모릅니다. 솔직히 얘기해서 이게 가탁이에요. 가탁. 예. 자, 자기의 말을 권위를 나타내기 위해서는 성인의 말을 이렇게 올리는 거예요. 우리가 논문 쓸 때도 한의사도 논문 쓸 때도 보니까 예. 황제내경에 그렇게 돼 있다. 황제가 그렇게 얘기했다고 그 말이 맞습니까? 검증을 해야죠. 검증을. 왜 그것이 보도 맞다고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세뇌된 거예요, 여러분. 예. 세뇌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저와 같이 공부를 하면서 우리가 그동안 얼마나 세뇌되었는지 상한론이라고 하는 거기 글의 속에도 얼마나 많이 위험한 요소들이 우리의 인식을 잘못 형성되게 했는지 여러분들이 저와 같이 공부를 하면서 하나씩 파헤쳐 나가면은 우리가 그 한문 고전을 공부하는데 그래도 많이 도움이 되지 않겠는가. 저는 이렇게 봅니다. 이 말은 굉장히 좋습니다. 예. 순이 가상적인 사람일지라도 이와 같은 행동을 하는 사람은 정말로 좋은 훌륭한 사람이죠.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받아들이면 되지. 순이 정말 이렇게 했다. 공자가 이와 같은 얘기를 했다. 그것은 저도 알 수가 없어요. 예. 왜냐하면 중용이라고 하는 책 자체가 얘기의 하나의 편명이었고, 그리고 상당히 부분, 문체를 보면 알아요, 여러분. 문체. 글에는 특유의 그 시대마다 가지고 있는 글쓰기 방식이 있다는 거예요. 후세 사람들이 중용과 그 대학과 중용을 그 한나라 때의 학자들이 위서라고 이렇게 규정 짓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글쓰기 방식이에요. 글쓰기 방식. 시전이라든가 서전이라든가 주역을 보면요. 이런 식으로 글을 쓰질 않아요. 이거는 그 논어도 그렇고 맹자도 그렇고 전부 다 글을 풀어 쓴 글이에요. 서전을 보면은 그 춘추자전이라든가 서전, 특히 우리가 서가 왜 중요하냐면 이것이 그 역사책이기도 하지만 이 고문의 글쓰기 방식이에요, 여러분. 예. 그러니까 서문의 그 서전의 관점의 서전의 문체의 방식에서 이 글들을 봤을 때는 이것은 상당 부분 글을 이렇게 압축시킨 게 아니라 이렇게 글을 다 풀어 쓴 거래요. 읽기 쉽잖아요, 전부 다. 예. 고문은 이런 식으로 글을 쓰지 않습니다. 고문은.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이런 건 조금 처음 듣는 분들한테 난해한 얘기지만은 우리가 글쓰기 방식도 눈여겨서 봐야 된다는 거. 주자는 전부 다 풀어 썼습니다. 전부 다. 문법적으로 공부하기 쉬워요. 근데 고문은 이 문법적으로 글을 쓴 게 아니에요. 그런데 굉장한 묘미가 있다는 거. 아, 멋있다. 이러는 거. 그래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공부를 하다 보면은. 자, 순이 큰 지혜를 갖추게 된 이유는 여기도 썼죠. 여기 써 있자. 이유는 뭐뭐한 이유는 있으니까 그 이유를 밝혀야 되잖아요. 뭐뭐뭐한 까닭이다. 그게 뭐냐면 불자용이 취저입니다. 자기 스스로 독단적으로 생각하거나 행위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에서 지식이라든가 행동들을 취했기 때문이다. 맨 나중에 이렇게. 이연이라고 하는 것은 청근한 말이다. 얕고 가벼운 말이지만 반드시 살펴야 되니 그래야지만이 유선함이 없게 된다. 선을 빠뜨림이 없게 된다. 유선이라는 말도 아마 고문의 그 서전인가 나옵니다. 이것을 알 수가 있다. 그러나 그 말이 미선한 경우에 아직 조금 미덥지 못하는 경우에 이런 소리죠. 즉 감추고 피지 이렇게 바깥으로 드러내지 아니고 그 좋은 경우에 있어서는 드러내서 숨기지 아니해서 그 광대 광명함이 이와 같으니 이런 것도 여러분 그 공자가 수는 대지야 여신저 그러니까 이것도 여러분 확대 해석한 거예요. 주자가 이와 같으니 즉 누가 선으로서 즐겨 고하지 아니하리요. 이와 같은 문체
인숙 불낙고의 선재료. 예. 요거는 왜 그 저기 뭐야 그 맹자에서도 나왔지만 예. 주요 개사에 가면 이와 같은 문체가 있습니다. 예, 주자도 막 그렇게 함부로 쓴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것도 이와 같은 글쓰기도 전부 다 족보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자가 이 주자의 이 독서력은 예, 불교 주자도 젊었을 때 불교에 예, 공부를 했었어요. 그래가지고 좋은 자기가 깨우쳐가지고 반성을 해가지고 예, 좋은 선생님을 만나가지고서 불교에서부터 탈출했죠. 예, 우리나라 대표적으로 율곡 선생도 젊었을 때 예, 사인당 신씨가 돌아가시고 나서 인생의 회의를 느껴가지고 불가에 한 몇 년 있다가 예, 다시 환속했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그거 가지고 꼬투리 잡혀가지고 굉장히 많이 공격을 받았어요. 예. 그러니까 사람 그 누가 선으로서 즐겨 고하지 않겠는가? 왜? 이런 사람이니까. 양단이라고 하는 것은 중론이 그 같지 아니한 극치를 말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 현대 사회에서 자와 욱, 야 친미냐 아니면은 종중이냐 이런 경우죠. 예. 무릇 사물이 모두 다 양단이 있으니 그 소대 후박의 유와 같다. 이거는 뭐 해석할 필요가 없죠. 선중에 또 그 직기 양단에서 그 양탁 여기서는 헤아릴 탁으로 헤아려서 양도 헤아려서 그 중을 취한 연후에 쓰니 그 선택함이 자세하고 택지심이 행지지 요런 예, 표현도 여러분 그 글 공부하는 사람들한테 처음 초보자들은 어렵죠. 근데 이런 것도 참 멋진 글이에요. 예, 문체적으로 예. 선택감이 자세하고 행동이 지극하다. 예, 이렇게 해서 예, 멋진 글이에요, 여러분. 이런 표현들이. 예. 그러나 자, 조건이 있어요. 이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제아지 권도가 나에게 있는 권도가 뭐죠? 우리가 배웠잖아요. 맹자에서 권도라는 거. 이게 바로 중용인데 우리가 항상 누구나 알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잖아요. 자, 우리가 구함할 때 나라가 일제에 의해서 어쨌든 간에 나라를 빼앗겼잖아요. 그때 이완용의 행동이 우리는 역적놈이다. 망고의 역적이잖아요. 우리 5천년에 이완용은 역적. 이완용의 입장에서는 아닐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네. 자, 권도. 나라가 위기에 처했어요. 목숨을 바쳐요. 아, 그 누구나 다 압니다. 그런 정도는. 그런데 자기 딴에는 충성을 했다고 하는데 후세에 가면 역적질 했다는 거예요. 예. 그게 바로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권도라는 게. 이게 저울질하는 거잖아요. 그 경중을 헤아리는 그 저울질에 하는 그와 같은 것이 내가 가지고 있는 저울이 정절해서 아주 정밀하고 절실해서 어긋나지 아니한 경우가 아니라면 어떻게 이거 글자 이것도 예 죄송합니다. 요거 아마 여자 같아요. 예, 요거 잘못됐네. 예. 하이 여찰이요. 누가 이와 같은 조건을 갖추고 있지 않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여기에 더불을 수가 있겠는가? 예, 요게 주요 개사편에 가면 이와 같은 문체가 있어요. 예, 이렇게 예, 다 같이 연결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냥 요거는 예, 흥차하면 안 돼요. 이거 여차 이렇게 써야 될 것 같아요. 예. 제가 중간중간에 아마 실수를 하는 경우가 있더라도 예,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알미 소위 과불급이 없는 이유고 이것이 도가 소위 행하게 된 이유이다. 여기도 보면 추자 소위 여기서도 소위 예. 여기 지로 얘기했고 여 뒤에 가서 또 행으로 얘기했고 예. 이렇게 얘기했죠. 그러니까 주작의 그 뭐랄까 짜임새 그 문체의 그 짜임새는 아주 정말 예, 배울만 합니다. 예, 그러니까 저도 젊었을 때 뭐 20대, 30대까지 예, 이런 글에 그냥 주구장창 글 공부도 하고 그랬기 때문에 제가
이 글을 이런 글들의 회의에 빠져가지고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한 경우도 있었지만은 제가 40대 상한론을 강의를 그 책을 쓰면서 이러한 그 글들이 제 정서에 밑받침이 되지 않는가, 그리고 글쓰기 방식도 도움이 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